예. 자, 좀 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지워버렸네. 그쵸? 자, 우리가 결격사유 그러면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수용자. 그래서 이제 수용자 중에서 1번은 다 공부했죠? 그럼 2번하고 3번. 자, 2번 읽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근거 이상의 형은 뭘 받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근거 이상이란 말은 아까 공부했죠? 그럼 이제 집행유예 뜻이 뭐예요? 집행을 뭐 한다? 유예한다. 더 쉽게 표현하면 집행을 보류시킨다. 그럼 더 쉽게 표현하면 교도소에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낸다. 형의 선고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내리거든요. 그러면 징역 1년 선고를 했으면 교도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도소 안 보내고 유예 기간을 정해줘. 그럼 2년 기간 동안 다른 범죄 없으면 형은 면제가 돼요. 이해됐어요? 예. 이건데, 그러면 그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사유거든요. 그럼 이제 잘 봐보세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자, 징역 몇 년에? 1년에. 집행유예 몇 년? 2년 선고받았다. 그러면 결격사유 몇 년이냐? 우리는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몇 년간 중개 못 할까? 몇 년? 6년 나왔어. 자, 6년 나왔어. 우리. 웃는다까지 나왔어. 여기는. 5년? 2년 플러스 3년에서 5년. 좋아. 여기는. 6년. 5년? 5년하고 6년이 대세네, 우리. 5년. 자, 칠판 봐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라고. 그대로 읽으면 돼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유예기간이 몇 년? 그럼 몇 년? 2년간 중개를 못해요. 이게 정답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징역 1년 선고를 했지만 교도소 갔어, 안 갔어? 안 간 대신 유예기간, 다른 범죄 저지르지 말라는 기간이 몇 년? 2년.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만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몇 년? 2년. 그럼 연습시켜 드릴게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 몇 년? 4년이죠. 그러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으면 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개월 받으면 2년? 그럼 뭐만 찍으면 돼요? 유예 기간만 찍으면 100% 맞아. 근데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내가 연습시켜 줬잖아요. 한 5번. 근데 한 바퀴 돌아오잖아요. 그때 또 5년, 6년 또 그래. 안 그럴 것 같죠? 내가 이 말까지 하고 넘어가도 또 그래. 한 3, 4월 정도 지나가야지 조금 이제 2년 그래. 그것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유예 기간 동안, 이건 달리 해석한 게 아니라 법 조문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이다. 무슨 기간 동안? 유예 기간. 그러니까 앞뒤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아까 3년은 이미 끝났어요. 아까 1번 조항에서. 3년 더한 건 아까 이미 끝났고. 2번은 근거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을 알고 있으면 돼. 한 번만 더 연속.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받으면 몇 년?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으면 2년. 간단하거든요. 근데 맨날 틀려. 웃겨.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읽으세요. 뭐라고 넣었어요?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몇만 원?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형을 선고받고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벌금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벌금만큼은 오로지 어느 법? 중개사법이에요. 그러면 남을 폭행을 해서 300만 원 벌금 선고받을 수 있죠? 그러면 결격사유 아니야. 그럼 오로지 이건 어느 법? 중개사법. 근데 이 근고 이상은 우리 법이든 다른 법이든 관계가 없어요. 형법 위반해서 집행유예 받든 중개사법 위반해서 집행유예 받든 다 결격인데 이 벌금만큼은 오로지 중개사법 위반했을 때만 결격이야. 남을 폭행을 해서 3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이때부터 몇 년간? 3년간 결격사유이다. 이때부터 몇 년간? 3년간 결격사유이다. 개념 잡았어요? 네. 자, 이걸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당첨됐습니다. 놀랄 필요는 없어요. 과태료 300만 원 받으면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벌금은 아까 형벌이라 그랬죠. 과료도 아까 형벌이라 그랬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거든요.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한 거고 이것은 법원에서 부과한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결격이지 과태료 300만 원은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도 적어. 과태료 300만 원 결격 사유 아니다. 과태료 300만 원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일단 수영자 내용은 모를지라도 법 조문 3가지를 숙지하세요. 법 조문 3가지 숙지하는 게 급선무예요. 해석은 앞으로 계속 할 테니까 강의하면서 계속 할 테니까 그때 해도 되니까 일단 법 조문을 먼저 숙지하는 게 급선무예요. 수영자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행정처분을 받은 자 나와 있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는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만 결격이에요. 여기도 다른 법은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1번 자격 취소된 후 몇 년? 3년. 자격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격 취소는 누구에게만 부과돼요? 공인 중개사. 이분들이 잘못해갖고 자격증 취소당하면 3년간 결격이니까 3년간 중개업을 한다고 했어요? 못 한다고 했어요? 못 한다. 근데 시험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아까 했는데 다 보는데 이것만 못 본다고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아,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잖아요. 개념 잡았어요? 예. 그 다음에 2번째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여기서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만 부과됩니까? 잘 모르겠죠? 이 자격 정지라는 뜻이 뭘까? 여기서 또 자격 정지 개념 알아야 됩니다. 중개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중개업을 못하게 한 것이 자격정지. 그죠? 그죠? 그러면 자격정지 6개월 받았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중개업 못하는 거. 자격정지 3개월 받으면 3개월 동안 못해. 그럼 이건 누구에게만 부과된지 아세요? 자격정지는 소공에게만 있어요. 자격정지는 오로지 누구에게만 있다? 소공. 소속공인 중개사에게만 자격정지 제도가 있는 겁니다. 개공은 업무정지 제도가 따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소속공인 중개사라고만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6개월 받으면 6개월, 3개월 받으면 3개월, 2개월 받으면 2개월, 1개월 받으면 1개월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간? 그러면 등록 취소는 누구에게 부과됩니까? 개공에게 부과되죠? 그러면 이 3년 동안 중개업에도 종사할 수가 없고, 시험 볼 수 있을까요?
등록이 한 사람이 개공이잖아요. 그러면 개공이 잘못하고 등록 취소 당할 수도 있죠. 그러면 3년간 이 일은 못해. 보조원도 갈 수가 없고. 그죠? 아무것도 못해요. 결격사유도 3년 동안. 근데 이때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있을 것 같죠? 왜? 아까 결격사유 시험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다 봐, 이거 빼고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거 봐봐요. 그러면 등록이 취소된다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등록이 취소된다 해서 자격 취소된 건 아니에요. 근데 등록 취소됐다 해서 근데 왜 시험 봐? 자격증 있는데? 필요가 없죠? 근데 볼 수 있어. 누구를 말하느냐? 중개인들. 아까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계약권이 중개인들 있잖아요.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그분들도 개공이니까 등록 취소 당할 수 있어 없어? 근데 자격증 있어 없어? 그분들이 시험 본다 있는 말이에요. 있는 사람이 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시험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생각하라? 중개인. 등록 취소되고 3년간 결격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깊은 건 나중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당해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업무정지는 누구에게 부과된지 아세요? 개공.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제도가 있어요. 이 자격정지 기간 동안 일정한 중개업을 하지 말라. 사장에게는 무슨 정지가 있어요? 업무정지 제도가 있어요. 똑같아요. 일 못하게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사장, 개공에게는 업무정지 제도라는 게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제도가 있어요. 일 못하게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뭐냐면, 자, 칠판 보세요. 이거 그리면 이거예요. A 개공이 6개월 업무정지 받았다고 가정을 해봐. 몇 개월? 6개월. 6개월 동안 일을 해, 못 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폐업을 했어요. 왜 폐업을 했어요? 업무정지 6개월 딱 받으니까 그냥 폐업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폐업할 생각을 했을까? 다른 데 가서 일하려고. 그러니까 서북부에서 업무정지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는 서북구청장이 내리거든요. 등록관청에서. 그러면 서북부에서 일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업하고 저거 강남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 업무정지 의미가 있어져 없어져?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규정을 만든 거예요. 폐업하더라도 업무정지 끝날 때까지는 중개업을 하지 말라. 결격사유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일 못한 기간은 6개월이 맞아요. 잘 봐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 못한 건 맞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서는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업무정지 기간이니까 일을 못하는 거고 여기는 폐업을 하면 이제 일반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럼 업무정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격사유 이 규정을 둠으로써 역시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지. 개념 잡았어요? 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업하더라도 업무정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폐업하더라도 업무정지는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때까지 중개업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일 못한 건 6개월이 맞는데 결격사유는 여기서부터 여기만 결격사유예요. 여기는 업무정지 기간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개념 잡았습니까? 예,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업무정지는 진행된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기간 동안에 결격이다 이 말이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 칸 읽어보세요. 업무정지 받은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의 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법인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여기도 결격사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감이 와요, 안 와요? 감이 오신 분은 대단하신 분이죠. 이 지문이 있고 감이 오신다. 천재, 그 천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이것하고 비슷해요. 위에 것하고. 위에 것하고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 법인.
A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있어요. 이분도 업무정지 6개월 받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럼 6개월 동안 이 일을 해 못해? 못하잖아요. 근데 이 법인 개공 소속 하에는 뭐가 있어요? 임원하고 사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법인 이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개회사. 회사가 6개월 업무정지 받으면 이 회사는 6개월 동안 일을 해 못해? 그러면 이 임원, 아까 이사, 감사, 사원, 무한책임 사원 기억나요? 이분들도 6개월 동안 여기서 일 못하죠? 그러니까 이분 중에 한 명이 그만두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뒀어요. 탈퇴를 했어요. 탈퇴를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 다른 데 가서 중개업을 하라는 소리입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임원 사원은 회사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회사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개념 잡았어요? 아, 중개업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임원 사원은 직원이 아니라 경영자라 그랬어요. 여기는 이사, 감사, 무한책임 사원. 회사가 업무정지 받으면 회사가 일 못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만두더라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지금 워낙 이 저자분이 줄여놔서 지금 이게 다 빠져 있어서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기본서 나오면 할게요. 여기는 그냥 그런다 생각하세요. 개념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있어요. 거기 마지막 법인 있어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원 임원 있는 법인. 자, 임원 사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원 사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파산자가 있거나 미성년자가 있으면 등록을 안 해준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런 데 있으면 그 사람 빼버리든지 바꾸든지 해갖고 등록을 해야 돼. 그죠?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격 사유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은 다 모를지라도 일단은 법 조문을 좀 읽어도록 노력해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결격 사유가 있으면 중개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끝. 이제 결격 사유가 뭔지 대충 감만 잡았어요. 어차피 뭐 기초는 감 잡기잖아요. 감 잡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업무 범위 중개 업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 범위가 나와 있는데 업무 지역 범위 나와 있네. 업무 지역 범위 보고 들어갈게요. 자, 업무 범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있잖아요. 이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역 범위 있고, 겸업 범위 있고, 중개 대상 물건의 범위 있어요. 이제 중개 대상 물의 범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두 가지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책에 없잖아요 지금. 지역 범위만 봐드릴게요. 지역 범위.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6조 2항으로 규정된 이걸 누구로 하세요? 중개인. 그러면 지역 범위 한번 봐드릴게요. 법인 개공은 어느 지역까지 중개할 수 있을까? 토지 건물을? 전국이에요, 전국. 전국에 있는 물건 다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안 서북구에다가 법인 사무소 냈잖아요. 부산에 있고 서울 거 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법인 개공은 분사무소를 낼 수 있어요. 분사무소 아직 안 배웠죠? 이 분사무소를 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종로에 있고 서북구에 분사무소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분사무소 업무 지역도 전국이야. 서북구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부산 거, 서울 거, 대전 거 다 할 수 있다고. 전국. 그리고 여기도 전국이야. 그죠? 그럼 여러분들 내년에 이제 개인적으로 하면 다 이거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지역 제한을 받아. 원칙적으로 어디 가세요? 자,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입니다. 시도.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입니다. 그럼 이제 연습시켜 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이거 한번 맞춰봐요.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 맞추는 재미도 있거든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아니. 동그라미는 항상 달라져. 다음별에 따라서. 아까 임원 10명은 아까 끝났고. 자. 지역인데, 구체적으로 어디? 아니, 그게 아니고 서북구요. 서북구. 서북구에다 중개인 사무소를 뒀어요. 여기다 사무소를 뒀다고. 그럼 이분들의 업무 지역은 서북구만 된다? 아니면 천안시까지 된다? 아니면 충남도까지 된다? 적어놓고 묻고 있잖아, 지금. 어? 시도니까 어디까지? 충남도. 그러니까 이 중개인이 사무소를 서북구에다 뒀더라면 이분들의 업무 지역은 충남도에 있는 물건은 다 중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면 인근 대전권은 해, 못 해? 대전권은 어디, 대전은 충남도가 아니잖아요. 안 돼. 충남도를 벗어났잖아요. 여기서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하니까 지금 서북구에 있으니까 충남도까지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충남도에 있는 물건만. 그렇죠? 그럼 다시 연습할게요. 종로에다가 중개인 사무소를 뒀다. 그러면 업무 지역은 어디? 그건 이제 서울시가 되는 거지. 시도 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하니까. 그러면 대전 중구에다가 사무소 냈다 그러면 어디까지? 대전 광역시만. 그러면 서북구에다, 천안시 서북구에다 뒀더라면 어디? 충남도만. 이 말이 시도란 말이에요. 개념 잡았어요? 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법인하고 공인중개 업무지역은 전국, 중개인 업무지역은 시도 관할구역을 원칙으로 한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이게 원칙. 예가 있어요. 예는 어디냐면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들어봤어요? 아직 안 들어봤죠? 전산망, 정보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면 확대가 됩니다. 확대 가능. 일단 이렇게 말아두세요.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원칙은 시도까지만 가능하다. 둘은 전국인데 원칙은 시도까지만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일단 알아보세요. 그래서 업무 지역 범위 감 잡았습니까? 예. 자,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 업무지역은 전국. 전국에 있는 물건 다 중개할 수 있고,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중개인들은 사무소가 있는 시도. 서북구면 충남도. 그죠? 강남이면 서울시. 그죠? 자, 인천광역시 남구에다 사무소 뒀더라면 인천광역시. 개념 잡았어요? 예, 그 말입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해 볼게요. 자, TP 넘어가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있느냐? 뭐가 나와 있어요? 사무소. 중개 뭐가 있어요? 사무소. 사무소를 공부하러 들어갈 건데, 사무소는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거기 뭐 써놓은 거에 관계없이. 자, 봐보세요. 중개사무소는 개공이 업무를 보는 장소를 말하겠죠. 자,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고, 공인 중개사인 개업공인 중개사 있고, 중개인.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 중개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법인 개공은 원칙적으로 사무소 몇 개만 둬야 돼요? 한 개. 원칙적으로 한 개만 둬야 된대요. 근데 예외적으로 분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다시. 법인 개공은 원칙적으로 사무소 몇 개만 두라? 예외적으로 분사무소 설치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근데 개인들은 오로지 몇 개만 둬야 돼? 한 개만 둬야 돼. 그러니까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중개업을 하다 보면 두 개 사무소 두고 싶을 때가 있어, 없어? 그럼 두 개 한번 둬봤어. 그럼 법에 위반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면 어떤 제재에 들어가느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돼요. 임의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걸 임의적이라 그래. 앞으로 제재가 나올 때 이 개념 잡는 거예요. 임의적이란 말은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임치. 줄여서 임치라고 할 거예요.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벌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재가 부과돼요. 그래서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몇 개만 두는 게 원칙? 한 개. 몇 개? 한 개. 근데 예외적으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법인만 분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개념 잡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일등록, 일사무소 원칙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법인만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이 이거거든요. 분사무소. 사무소 하나만 두란 것은 공부할 거 없잖아요, 사실. 그죠? 법인은 분사무소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 나와 있는데, 설치 요건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분리해서.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은, 크게 분리해서 세 가지. 그 외에도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또 동그라미 들어갑니다. 네, 이런 맞히는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요. 여기. 여기요. 그렇지, 지역입니다. 아, 쉬웠어요. 봐, 맞히잖아요. 그러면 이 양 맞힌 거 한 번 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요. 지역인데, 지역을 나눈 거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서울 종로인데, 종로구에다가 주된 사무소를 뒀어요. 그럼 여기는 분사무소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서북구에다가는 분사무소를 낼 수 있어요. 몇 개만. 한가. 강남에도 분사무소 낼 수 있어요. 몇 개만. 아산시에도 분사무소 낼 수 있어요. 몇 개만. 한 개.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 뭐라 하냐면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하나씩이야. 그럼 여기는 분사무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만 둘 수 있다는 거지. 이거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책임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이 책임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이제 거기 세 가지. 거기 양가로 2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있습니까? 그거 두 가지가 핵심. 그러니까 법인만이 분사무소 낼 수 있는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몇 개씩?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몇 개씩? 한 개씩만 둘 수가 있다. 그 정도면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 4, 5 묶으세요. 자, 동그라미 3번, 4번, 5번 있어요? 그러면 책임자는 뭘 받으라 했어요? 실무교육. 그 다음에 보험 얼마 이상 추가? 1억 이상 추가 동그라미. 자, 사무실, 분사무실 확보하라 그랬죠? 그죠? 확보하라 그랬어요. 그럼 원래 이 법인은 얼마 든지 아세요? 잘 모르죠? 법인은 보험 얼마 들어야 돼, 원래? 2억을 들어야 돼, 2억. 2억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2억 보험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낼 때마다 얼마씩? 추가로 설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총 얼마 설정해야 돼, 여기는? 사무소 4개면 5억이죠. 5억. 3억에다가 5억 이상 보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분사무소 하나 낼 때마다 1억 이상 추가 설정하라 이 말이에요. 원래 2억에다가. 개념 잡았어요? 네, 그 말이에요. 이래갖고 이제 이 설치했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신고 들어가느냐? 주된 사무소. 거기 오른쪽에 보면 주된 사무소란 말이 있어 없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안시 서북구에다 분사무소 내더라도 종로에다 신고하라 이 말이야. 개념 잡았어요? 서북구청장이 한 게 아니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주된 사무소에다 한다는 거. 그죠? 예. 그 신고 동그라미 쳤어요. 동그라미 쳤어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뭐 사무소 이전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자, 사무소 이전 한번 봐드릴게요. 자, 중개사무소 이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 자,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지.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을 때 오른쪽 도표에 보면 관할구역 안, 외, 분사무소 이전 있어요? 없어요? 세 가지. 다 1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봐보세요. 여기서 이제 내란 말은 서북부에서 서북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서북부에서 어디로 움직인다? 서북부로 움직인다 이 말이고, 예를 들어서 밖으로 간다는 것은 서북부에서 강남으로 진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관할구 예란 뜻이에요. 밖 또는 외. 됐습니까? 예. 개념만 잡으세요. 분사하면서 이전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할게요. 이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관할구역 내.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개업공인 중개사가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전했으면 신고를 해야 돼요. 며칠 이내 해야 되느냐? 1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념 잡아둘 것이 이내란 말이 나오잖아요. 10일 이내 할 때 이내란 말은 사전 신고란 뜻일까? 사후 신고란 뜻일까? 10일 이내란 말이 나오고요. 10일 내 신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10일 내란 말은 사전 신고다, 사후 신고다? 사후 신고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무소 옮겨놓고 나서 며칠 이내 신고하라. 10일 이내 신고를 하라. 사무소 옮겨놓고 나서 10일 이내 신고를 하라. 그럼 잡았어요? 예. 신고를 하게 됐어요. 그럼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첨부를 해야 되는데 뭘 첨부해야 되느냐? 등록증 첨부를 합니다.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록증을 왜 첨부하겠어요? 이 등록증 속에는 사무소 소재지가 적혀 있어. 뭐가 적혀 있어? 그럼 사무소가 이전했으면 소재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서북구청장이 등록관청이거든요. 서북구에서 서북으로 갔으니까 서북구청장이 소재지 기재사항 바꿔서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를 해줘. 이게 원칙이고, 근데 기존 등록증에다가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어요. 기존 등록증 변경해서 교부할 수도 있어요. 이건 예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다가 딱 그어버리고 밑에 새로 써서 줄 수도 있다는 거지. 원칙은 재발부. 이건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등록증을 첨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10일 내란 말이 그래서 나와요. 개념 잡았어요? 예. 이제 나중에 자세히 하기로 하고, 관할구역 내 이전만 내가 설명한 거예요. 외의 지역 이것하고 분사무소 이전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적혀 있지도 않고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내에서는 저런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사무소 옮겨놓고 나서 10일 이내 이전 신고하면 등록관청에서 소재지 기재사항 바꿔서 재발급. 됐습니까? 예. 근데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변경사항 변경해서 등록증 변경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이것도 예입니다. 그 책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 그 정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거기 뭐 사무소 이전은 그 정도 끝내고, 자, 양가로 4번 사무소 게시 명칭 광고 간판 절거 있어요? 그 게시만 좀 봐주세요. 나머지는 서서히 하기로 하고. 그 게시 우리가 중개업 하려면 뭘 게시하고 영업해야 되냐? 그 맨 악한 게시 있죠? 있어요? 자, 등록증 게시를 해야 돼요. 사무소에다가. 그럼 원본 게시할까요? 사본. 내가 개공이다라고 등록증에 개공 이름도 나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원본 게시할까요? 사본. 사본 게시한 게 아니라 원본이요.
개시는 무조건 원본. 자, 원본이라고 적어. 등록증 원본. 그리고 자격증도 개시해야 되는데 원본 개시해야 돼요. 4번. 응? 원본이요. 여러분 학교 가면 자격증 나와 안 나와? 올해 시험 보신 분 곧 나오잖아요. 원본 개시해야 돼. 다 원본이요. 그 다음에 뭘 개시하래요? 보증관계증서 4번. 아까 이게 뭐냐면 보험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이것도 원본이에요. 말은 없지만 이것도 원본입니다. 그리고 중개 보수 실비 요일 및 한도액표로가 있어요. 보수가 뭐 5억짜리는 0.4만 받아라 이런 요일표가 있거든요. 이것도 개시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고객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 네 가지 개시사항입니다. 외워야 돼요. 등록증, 자격증, 보증관계증서, 보수, 요일 및 한도표인데 줄여서 보수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네 가지를 개시를 하고 영업해야 돼. 개시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습니다. 기억 잡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명칭, 광고 명칭 이건 써서 해요. 일단 개시사항 좀 알아두세요. 기억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겸업 6가지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법인은 중개업하고 겸업 6가지 할 목적만 설립하라 그랬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할 거고 그 2번만 좀 동그라미 치세요. 이용 등 상담. 상담. 아까 내가 상담 이야기했죠? 상담도 개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인 나와 있어요. 고용인 개념 잡아드릴게요. 그러면 계곡 밑에 취업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통틀어서 고용인이란 말을 써요. 계곡 밑에 취업한 사람을 통틀어서 뭐란다? 고용인. 그럼 고용인 종류가 맨 왼쪽 도표에 보면 소속공인 중개사하고 뭐가 있습니까? 중개보조원이 있어요. 소속공인 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소속공인 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 고용인. 자, 다시. 계곡 밑에 취업한 사람을 고용인. 계곡 밑에 취업한 사람을 고용인. 이건 서공하고 뭐가 있다? 보조원. 두 가지 있다는 정도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장이 계공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고용했어요. 그럼 고용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언제까지? 아니,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 동그라미 쳐. 업무 개시 전 동그라미 치라고.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그럼 이제 종료했다는 거 해고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며칠이네? 10일이네. 그거 구별해야 돼.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종료신고는 언제까지? 10일이네. 10일이네. 그래서 고용신고, 종료신고 해야 돼. 여러분들 앞으로 직원 고용하면 고용신고 하라고. 그 정도 알아두세요. 일단은 두 가지가 고용인이다 알고 있어야 돼. 소공하고 보조원. 통틀어서 뭐라 그래? 고용인. 통틀어서 뭐라 그래? 고용인. 통틀어서 뭐라 한다? 고용인. 그렇죠?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이 있는데, 인장 등록은 계약서 쓸 도장을 말합니다. 그 이제 기본서 나오면 할 거고, 도표 받고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일단 계약서 쓸 도장을 말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 인장을 쓴 게 아니라 관청에다가 내가 이 인장을 쓰겠다고 등록을 한 인장을 쓰라 그랬죠? 그래서 언제까지 등록하냐 그 정도 말아두세요. 맨 오른쪽에 언제까지 하라 했어요?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하라. 그 정도 말아두세요. 그 내용은 보면 헷갈리니까 나중에 서서히 하기로 하고.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한다? 업무 개시 전. 인장 등록 언제까지 한다? 업무 개시 전. 인장 등록 언제 한다? 업무 개시 전. 개념 잡았어요? 네. 그 다음에 휴폐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중개업을 하다가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신고를 해야 돼요. 가운데 신고 동그라미. 휴폐업도 신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중개업 하다가 휴업을 했으면 휴업했다고 신고, 폐업하면 폐업했다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몇 개월 초가 휴업할 때 신고를 해야 되냐? 3개월 초과입니다. 몇 월 초과?
3개월 초과 휴업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초과입니다. 그 3월 초과 동안에 쳐보세요. 초과.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3개월 이상 휴업할 때 신고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요. 이상은 3개월이 들어가고 초과는 3개월이 들어가 안 들어가? 넘어섰을 때 신고하는 거예요. 이게 3개월까지는 신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초과. 이상 그러면 틀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폐업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 미리.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한다? 미리 해야 돼. 그럼 미리 할 때 그냥 합니까? 등록증 첨부해야 돼요. 원본 첨부합니다. 미리 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미리 동그라미. 등록증 첨부 동그라미. 미리 등록증 첨부. 휴업도 미리. 폐업도 미리.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그 왼쪽 세 번째 가면 기간 변경 재개 있어요? 기간 변경. 변경 신고합니다. 자, 휴업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책에는 없죠? 있어요? 예, 밑에 있습니다. 아, 적은 글씨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근데 6개월 휴업했다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개월, 8개월 가능해요. 이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 뭐 질병의 요양, 입영, 치학 이에 준하는 사유입니다. 꼭 이 사유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사유. 이런 것은 7개월, 8개월 휴업할 수가 있어. 원칙은 몇 개월? 6개월. 근데 휴업 기간 6개월 했다가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휴업 기간 변경도 언제까지 해야 된다? 미리. 휴폐업하는 것도 언제까지 한다? 미리. 변경하는 것도 언제까지 한다? 미리. 그 다음에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재개란 말이에요. 재개. 그것도 언제까지 신고하라? 미리. 이게 다 미리야. 휴폐업도 미리. 변경하는 것도 미리. 재개하는 것도 미리. 개념 잡았어요? 네. 자, 이 정도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휴폐업, 변경, 재개 끝. 그렇죠? 예. 자, 뭐 그 정도만 하세요. 일단 미리 신고를 하고 하라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기본 단계에서. 휴업도 미리. 그죠? 폐업도 미리. 재개하는 것도 미리. 신고하고 휴업 폐업을 하든 변경을 하든 재개를 하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중개계약하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여기서 개념만 잡아 드릴 텐데 그 내용은 서서히 하기로 하고 중개계약이란 것은 누구하고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란 말을 쓰겠어요? 중개계약이란 말. 자, 칠판 봐보세요. 자, 앞으로 이것이 이제 건물입니다. 가부 건물이다 이 말이에요. 가부 건물. 그러면 이유가 뭐겠어요? 의뢰인. 팔아달라고 의뢰 맡긴 사람. 자, A가 누구라 그랬어요? 개공. 앞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갑소유 건물을 의뢰인이잖아. 개공 찾아서 팔아주세요. 중개 좀 해달라. 팔고 싶은데. 그러면 개공 찾아와서 중개업소 사장을 말하죠. 그러면 중개해주겠다. 그러면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란 말을 써요? 이거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개념 잡았어요? 이걸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건물 소유자가 개공 찾아서 중개 팔고 싶은데 중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중개 해주겠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해. 이걸 무슨 계약? 이 개념이 흔들리면 안 돼. 이거 지금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공이 상대방 찾아가지고 을 찾아갖고 이렇게 연결해줘. 그럼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그래? 임대차도 있잖아요. 전세권 계약도 있잖아요. 통틀어서 뭐랄까? 이제 이렇게 개념 잡는 거예요. 거래계약이란 말을 써요. 무슨 계약? 거래계약. 자, 다시 정리할게요.
중개 좀 해주세요. 알았다. 중개해주겠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 그럼 이제 이 사람 찾아갖고 매매가 이루어지든 임대가 이루어지든 거래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걸 통틀어서 무슨 계약? 거래계약. 개념 흔들면 안 돼. 중개계약은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맺는 계약을 말하고 거래계약은 갑하고 을하고 맺는 계약을 말한다. 자, 정리됐어요? 자,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갑하고 을하고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 이 개념이 흔들면 안 된다고.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을 통틀어서 거래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이 흔들면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거래계약을 공부해요? 중개계약? 중개계약 공부합니다. 그래서 흔들면 안 돼요. 그럼 중개계약 개념만 잡아드릴게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는데 볼 필요 없고. 이 중개계약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여러분 교재는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두 가지만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 중개계약도 있고 전속 중개계약도 있어요. 우리 법에서 이제 두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정리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A 개공에게 의뢰를 했어요. 중개 좀 해달라. 이거 팔고 싶으니까 중개 좀 해달라. 그리고 B 개공에게 또 내놨어요. C 개공에게 또 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물건 팔려고 내놓을 때 여러 중개업소에 내놓을 수 있어 없어? 왜? 거래 빨리 하려고. 그럼 여기서 누가 보수를 받을까? 거래를? 성사시킨 개공이 받아요. 그러면 A, B, C 중에서 누가 성사시켰을 것 같아요? A? 여기는. B? 여기는. C? 여기 최종. 최종 누가 성사시켰어? 다 찍고 있는데 혼자 모른다. 찍어. 여기. 어? 아, B가 했다고 가정을 해봐. 자, 그럼 B는 거래 성사시켰죠? 그러면 보수는 누구만 받아? B만 받아요. 이게 일반 중개계약이야. 중개보수를 말하죠. 양쪽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아파트 팔려고 내놓을 때 꼭 한 중개업소에 내놓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 내놓을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일반 중개계약을 맺고 여러 개 내놔도 계약 위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거래 성사시킨 사람만 보수를 받아. 이런 형태가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개념 잡았어요? 이게 다른 개공에게 의뢰를 해도 계약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일반 중개계약이고 이제 전속 개념 잡아볼게요. 이 전속이란 말은 말 그대로 몇 사람에 맡기는 거? 한 사람. 자, 봐보세요. 이 사람이 특정 개공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전속 중개 계약이란 말을 써요. 자, 자기 단골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내 것만 전담해서 팔아달라. 중개 좀 해달라. 그럼 서로가 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맺는 것을 전속 중개 계약이라.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일반은 크게 개공 의무가 없어. 근데 전속을 맺으면 개공 의무사항이 발생해요. 의뢰인도 의무사항들이 있고. 이런 걸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개념만 잡으세요.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개공에게 의뢰해도 계약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거기서 거래를 성사시킨 개공만 보수를 받는다 이거고 전속은 특정 개공 몇 사람에게 한 사람.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도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용은 지금 할 단계가 아니에요. 서서히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2번 정보망 읽어보세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가로를 묶어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소 확립하기 위해서 정보원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주어 서술로 빼면은 국장이 지정한다 이 말이에요. 국장이 지정한다. 운영할 자가 누구냐? 거래정보 사업자다. 이건데 자, 이것도 개념 잡아드릴게요.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것은 개공끼리 정보를 교환한 거예요. 사장들끼리. 그럼 시험에 이제 개공하고 의뢰인 간에 정보를 교환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개공끼리, 사장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뭐라고 표현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 말이고, 이걸 운영할 자를 누구라 그래요? 운영하는 자. 거래 정보 사업자란 말을 써요. 거래 정보 뭐라고 표현한다? 사업자. 자, 이 개념 알아두셔야 돼요. 전산망, 부동산 사이트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뭐 부동산 뱅크랄지 이런 것은 사설 정보망이에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원리는 똑같은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뭘 받은 거? 지정.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할 자를 거래정보 사업자. 근데 누구 지정을 받아서 운영한다? 장의 지정을.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정보망이란 것은 누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한다? 개공. 이걸 운영한 사람을 누구라 그래? 거래정보 사업자. 그러면 그냥 합니까? 국토교통부 지정을 받아서? 지정.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지정 받아서 운영한 것은. 나머지 그 인터넷 떠 있는 건 다 사설 정보망들이고 지금 구체적으로 지정받은 거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개념 잡았어요? 네. 자, 지정받을 자를 지정받아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거래정보 사업자라는 말을 써요. 개념 잡았어요? 네. 그 정도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뒷페이지 넘으세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낼 건데 거기 그 정보망 운영도 있어요, 없어요? 그 도표 있습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봐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어떻게 정보망이 운영되는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당연히 모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한가 한번 봐드릴게요. 정보망이 이제 추상적으로,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운영한가 한번 봐볼게요. 이 정보망을 운영한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거래정보 사업자란 말을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그럼 잘 봐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A 개공에게 의뢰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서울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강남에서. 그리고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B 개공에게 사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얘가 이제 매수 의뢰가 돼요. 그럼 팔아달라고 매도 의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의뢰가 들어와요. 그럼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운영이 된가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이 사람이 살 사람이 있으면 바로 연결해 주면 돼요. 근데 없으면 자기가 이용한 정보망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입해서 이용한 정보망이 있어. 거기다가 정보를 올려보내. PC를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정보 사업자에게 올려보낸다고. 이건 이제 두 번째 정보 공개를 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비개공은 이제 어디서 천안 서북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서북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을이란 사람이 자, 이 사람에게 좋은 물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 이렇게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건 이제 매수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자기가 매물이 있으면 바로 연결해 주면 돼. 정보망 활용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의뢰가 들어오는데 매물이 없어. 그러면 자기가 가입하는 정보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검색을 합니다. 정보를 뭐 해야 돼요?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가부 물건이 이 사람이 원하는 물건과 일치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저기 당신이 원하는 물건이 있다고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요. 연락을 해요. 그죠? 그리고 B는 A 개공에게 살 사람이 있다고 또 연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리고 A는 또 갑에게 살 사람이 있다고 연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갑하고 을 A, B가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거래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거래 계약이 아까 매매 계약 이런 걸 말한다 그랬죠? 근데 이거 8번째. 그러면 이 정보망을 통해서 A하고 B는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더라도 자기가 가입한 정보망, 전산망을 통해서
이렇게 중개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정보망 운영 체계야. 그렇죠? 이래서 거래가 이루어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래가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거래 정보 이걸 운영한 사람이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했잖아요. 이 매물이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래가 끝났다는 사실을 9번째 거래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야 돼? 통보해줘. 매물 지워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통보해주냐? 지체 없이. 이렇게 해서 정보망이 운영이 돼요. 정보망이란 게 대충 감이 왔어요? 네. 전산망을 통해서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개공하고 천안에 있는 개공이 서로 협력해서 물건 하나를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게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정보망이 뭔지 대충 감만 잡으세요. 이건 개공끼리 정보를 교환한다는 거, 운영하는 자가 거래정보 사업자라는 거, 운영하려면 누구 지정을 받아서? 국장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 거. 개념 잡았어요? 예. 이게 정보망.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뭐 밑에 도표는 서서히 할 거예요. 이것은 기본서 나오면 서서히 해야 돼요. 이거 봐갖고는 잘 모르겠고. 이해됐어요? 예.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일단은. 오늘까지 칸만 잡으세요. 그러니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나머지 마무리 정리할 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표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월요일 날 또 봐야 돼요. 자, 오늘 보고 월요일 날 쉬었다가 또 보고. 그렇죠? 자꾸 보면 좋죠. 네, 그래서 아까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될 수 있으면 결석을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앉아 있는 것도 좀 힘들 거예요. 앉아 있는 거 적응을 하면 괜찮아요. 적응을 하면 나중에는 하루 종일 강의 들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봐보세요. 특강 같은 거는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래도 가능해.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좀 힘들 거는 할 건데 그래도 앉아 있다 보면 적응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결석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보기로 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